충청남도 고향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충남의 아들 10번째 막내 정청래입니다.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면서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산천을 못 보고 이곳 보령에 왔는데, 역시 보령에 내리자마자 고향의 온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이영호 보령시장 후보,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부를 때 형님으로 부르는데요. 저하고 17대 국회의원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라톤을 또 즐겨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박수현 당선자와 함께 선의 경쟁을 펼쳐주신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양승조 형님께 여러분 따뜻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우리 양승조 형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컷오프 됐을 때 하늘이 무너졌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더라. 다 솟아날 구멍이 있고 길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기운 내시고 잘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우리 박수현 의원께 점퍼 전달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크를 쭉 올려드렸는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과는 제가 일을 수석 대변인으로 당대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많은 분들과 일했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해본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엑설런트한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유능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잘 안 알려졌는데, 그 점이 섭섭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첩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잠깐 적으시죠. 특히 이제 수석 대변이다 보니까 당대표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적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 장이. 이건 수첩이 수십 권일 텐데, 깨알처럼 그 수첩에 쓴 글씨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편지 쓴 것처럼 정말 작은 글씨를 깨알처럼, 그걸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썼는데, 그걸 보면 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 유능함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곳에서 그 유능함이 발현된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박수현 우리 의원께서는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국민소통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서 5국 3특을 실제로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난 예산 전국 때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또 소개하면, 대표님 보니까요, 예산을 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AX 전환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대표 찬스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책위 의장,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그때 제가 이거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10억인가요? 네, 그걸 반영됐습니다. 이 10억은 그냥 10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산이 쫙 몇천억, 한 1조 정도 예산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을 매 눈으로 또 꼼꼼하게 자기 지역구 예산도 아닌데 충남 예산 전체를 보면서 그걸 콕 집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선거하실 때 좀 그 홍보 좀 하셨나요? 정청래 대표님 찬스라고 홍보를 세게 했습니다. 안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충남에는, 박수현이 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은 박수현이 보증한다. 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또 박수현 의원을 또 극찬하니까 우리 또 양승조 형님이 또 마음에 좀 걸립니다. 못지않게 훌륭한 양승조 의원, 전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금산인데요. 옆 동네 논산 출신 또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또 논산에 후보가 확정됐죠? 네, 왔어요. 오인환. 예. 예, 어디 계십니까? 예. 네. 황명선 최고위원이 논산 삼선시장을 하셨는데 맥이 끊어졌는데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은 저도 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 보령과 서천을 이끌어낼 자랑스러운 후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보령시장 후보는 충남도 의원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지방 행정 전문가입니다. 보령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는 서천에서 나고 자라 수십 년간 지역을 연구한 학자이자 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천의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천 전문가입니다. 이 보령과 서천도 저희가 책임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무 4강 공천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통 공천을 진통의 과정이다. 그리고 잡음, 혼란 이런 부정어가 많았는데요. 우리 이번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그런 일을 최소화하고 지금 공천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후보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을 4.19 혁명 기념시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독재의 군합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핵심은 오직 민생이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못 살고 어렵고 이런 것 속에서 그 틈을 연탄가스처럼 파고드는 것이 바로 독재 유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보령에 오니까요, 이곳 고향이 또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뭐 새벽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달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 제가 미 대사관저 정권홍성 사건으로 미국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미국 국정감사하러도 갔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개인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을 만났을 때 기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기자들 중에 지금 신동욱 의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간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 못 간다는 것은 신동욱 의원이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야 백악관 앞에서 인증샷 찍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의원 외교로 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방금 미 대사관 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때 미 대사가 도널드 그레그 대사였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여기 이게 잘 안 되네. 네. 지난 89년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했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당시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를 만났습니다. 17년 만에 만남, 김재원 기자가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고요. 제가 초선 때. 그리고 이제 재선국회의원 때 제가 그레그 대사 뉴저지에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갔던 기사인데요. 정청래 1월 방미 때 그레그 전 대사와 방북 문제 상의. 이게 뭐였냐면 그레그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장을 받았다. 안 알려졌을 때입니다. 저하고 그때 상의를 했던 것을 제가 후일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2014년 2월 10일 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자, 근데요, 보통 제가 그때 갔을 때 1시간으로 연속 5명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하러 가면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태소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의회에서 키맨이에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공화당에 있는 스티브 샤벳 아태소 위원장을 현역인 아태소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미 하원 아태 위원장 아베 참배 이해한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게 제가 이끌어낸 겁니다. 일본에 누가 와서 이 아태소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아베가 신사참배하는 거 이거를 덕담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번역이 오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티브 샤벳 그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왜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겠느냐. 그거 번역 오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합뉴스에도 났고요. 그 당시 KBS 이강덕 특파원이 KBS 단독 보도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이 기자가 이 핸드폰을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찍어서 카메라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것이 의원 외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건 또 뭐냐면 마이크 혼다 여러분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역격한 공헌을 했던 분이죠. 마이크 혼다 의원도 제가 만나가지고 한겨레 제목인데 혼다 의원 미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해결 촉구하라는 것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평의원으로서. 근데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그 장기간 체류하면서 무엇을 했지? 지금 보도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차관보를 만났다고. 근데 누구를 만났나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만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의원 외교전을 펼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못 만나겠죠. 부통령이야 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김인석 총리는 부통령 만난
만났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만나고. 예. 근데 뭐 야당 대표가 가서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 만났을까? 그리고 아태소 위원장은 필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못 만나더라도 간사는 만나고 와야 되거든요. 저는 왜 이런 뭐 국민의힘 식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야당 대표가 가서 그냥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 찍히는 이런 외교를 했다? 저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제가 고향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미국에 갔으면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했다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는요, 야당 외교도 필요하고 여당 외교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야당 외교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미대사관과 어떤 연락을 해서 어떻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추측으로는 미 대사관과 따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미 대사관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이렇게밖에 못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향에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충남 발전,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이 우리 정부 여당과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